환영합니다. 예, 반갑고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모든 것은 이제 균형과 조화 같아요. 또 우리 사모님은 살이 좀 빠지면 좋을 것지만 너무 마른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좀 쪄봤으면 좋겠고. 이제 이 자연 건강 원리를 인체를 바라보는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전자기기로 볼 수도 있고 골상학이나 음양 오행설 쪽에서 신체를 보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전기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몸을 전기 기관차처럼 석탄만 넣으면 밤낮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자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체는 자동차처럼 배터리가 있어도 연료가 태워져야 되고요. 또 연료가 아무리 충분해도 배터리에서 전기가 안 나가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 이제 자동차로 치면 배터리가 있는데 이게 뇌예요. 이 뇌는 자동차는 한번 충전하면은 배터리가 망가질 때까지 2, 3년은 쓸 수도 있지만은 인간의 두뇌는 매일 충전받아야 됩니다. 충전받는 시간이 수면 시간이에요. 근데 잠 안 자고 살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피로할 때 아무리 피로 회복제 마셔도 수면만큼 회복을 못 시켜요. 자극제에 불과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식사 한 끼를 소화하는데 3시간 정도 충전된 전기가 빠져버립니다. 식사 한 끼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모자라는 사람은 밥 먹고 나면은 이 뇌도 활동하고 소화도 시킬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생각하는 에너지가 위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식곤증이 온다는 것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 두뇌 배터리 기능이 충전이 안 되고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시간을 한 끼 소화시키는데 3시간이면 우리가 보통 하루에 3끼 먹지요. 그럼 9시간 충전한 전기가 밥 소화시킨 대로 다 가요. 그러면 우리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는데 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마비가 와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뇌에 뭐가 안 가니까요. 에너지가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극도로 집중해서 뇌를 쓸 때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될까요? 안 됩니다. 에너지가 내려나가기 때문에 소화할 에너지를 못 줘요. 그래서 이제 뇌가 일할 때는 위가 비워줘야 되고 위가 일할 때는 뇌나 팔다리가 좀 쉬어줘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시골 분들이 위장병을 많이 앓는 이유는 열심히 일할 때 막 팔다리로 에너지가 가서 막 손발이 뜨거워요. 피부가 뜨거울 때 배고프다고 허겁지겁 먹어버리면 이 에너지가 이렇게 안정이 돼서 위장으로 올 시간을 못 주니까 소화가 안 되고 체하고 망가져 버려요. 우리 몸은 거의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 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먹어서 소화만 시키고 살 수는 없잖아요. 노폐물도 빼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팔다리도 움직여야 되고. 요즘은 모든 병이 에너지 부족증이다. 근데 그래서 그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방법이 주로 이 초저녁 시간대 해질 무렵에 에너지가 충전이 가장 잘 되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새같이 자고 새같이 일어나라 그러거든요. 요즘도 이렇게 새들이 막 놀다가도 어떤 나무에 보면 해가 안전된 온갖 새가 다 모여들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충전이 밤 12시 전에 2시간이 12시 후에 4시간간만 먹어요.
사모님 몇 시에 주무세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식욕 촉진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계속 이 음식의 욕구를 이기지를 못해버려요. 이 어떤 생체 리듬이 깨져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만 환자들 오면은 혹시 직업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아니면 몇 시에 주무세요? 물어보면 답이 나와버려요, 그냥.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루 3끼 보편적으로 먹다가 이게 소화만 했지 노폐물을 빼는 에너지를 안 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저녁을 한 끼 한번 굶어보자. 위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 그럼 우리가 이 전기라는 것은 에어컨도 켜고 등도 켜고 밥도 하고 세탁도 하고 청소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끼를 안 먹으면은 내 몸에서 이래요. 야, 우리 주인이 오늘 조금 착해졌어. 왜? 저녁을 안 먹었어. 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야, 집안에 쓰레기 청소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몸에 남아있는 에너지가 조직 속의 노폐물을 다 끌고 파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노폐물을 제거할 때 곧바로 밖으로 내보내지를 못하고 피 속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돼요. 피 속에 들어올 때 뭐 옛날에 라면 먹었던 독소, 돼지고기 삼겹살 독소, 뭐 담배 독소, 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혈액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뇌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맛을 느끼는 미각 중추가 있는데 이 독소들이 피 속에 들어와서 이 뇌를 지날 때 이 라면 먹은 독소가 빠지면서 뇌의 미각 중추를 건드리면 저녁에 뭐가 먹고 싶을까요? 라면이 먹고 싶어요. 삼겹살 독이 빠질 때는 삼겹살. 담배 피우고 싶은 순간은 담배 독이 빠지는 순간이에요. 술이 마시고 싶은 순간은 알코올 독이 빠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내 몸에서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독소를 빼는 현상인데 그 독소가 빠질 때 연단가스 취해서 어지럽듯이 그 독에 취해서 막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허기지고 이러거든요. 그건 사실 독소가 빠지는 현기증인데 그것을 내 몸이 음식을 요구하는 허기증으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먹고 나면 아침에 후회하잖아요. 안 먹고 자면 아침에 속이 편안하고 가볍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늦은 저녁 식사에 제일 많이 이제 속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식욕을 이제 이기려고 하면은 물론 의지력이 필요하지만은 내 몸의 요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먹고 싶으면 내 몸에서 노폐물 잘 빼니까 이때는 내가 소금물이라도 한 잔 먹고 잔다든지 아니면 이 균들이 막 성에서 독성을 일으키니까 뭐 해독제로 뭐 몰약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은 금방 식욕이 그쳐요.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은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는 신경이 있어요. 그 통증과 열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래서 암 중에서 췌장암 환자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 마약 패치도 안 듣고 진통제도 안 들으면 이 사람들은 젖은 물수건을 가슴에 대고 다리미로 지져요. 여기 온 거 보면 배가 전부 막 쭈글쭈글해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형편도 없어요. 근데 그 잠시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래서 통증과 열을 느끼는 신경이 같듯이 또 하나는 밥 달라는 신호하고 산소 달라는 신호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은 그냥 홧김에 나가버렸어요. 부인은 집에 있으면 뭐 어디 풀 데가 없잖아요. 그죠? 아파트에서 풀 데가 없으면 막 스트레스 딱 받으면은 그 독성을 해독하느라고 산소가 몸에서 다 고갈돼 버려요. 그 순간 막 뭐가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엄마들이 뭐 합니까? 달아에 양푼이 내놓고 막
밥솥에 밥 넣어가지고 고추장 넣고 남은 나물 비벼가지고 막 끓여갖고 자버리니까 부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주무실 때 항상 좀 문을 열어놓는 게 좋겠죠. 산소가 들어와야 에너지도 좀 태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그 어떤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 연료를 완벽하게 못 태우면은 매연이 생깁니다. 요즘 차는 안 그렇지만 옛날 경유차들은 뒤에 매연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매연이 산소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차들 보면 막 인터쿨러 해가지고 공기를 강제로 집어넣어서 이제 연료를 태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산소가 이렇게 어디를 통해 들어가는가 하면 폐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요. 혹시 저 서울의 평강 한의원 압니까? 그거는 뭘로 병 고칩니까? 모든 병을 폐를 튼튼하고 맑게 해서 병을 다 고쳐요. 폐와 연관된 거는 산소거든요. 그죠? 이 공기가 잘 들어가면 내 몸의 화학적 물질, 독성 물질을 완벽하게 산화시켜버려요. 근데 산소는 자동차로 치면 에어클리너예요. 그게 먼지가 쌓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의 폐가 넓이가 테니스 코트 절반, 20평 아파트 넓이만 해요. 근데 산소가 들어가는 구멍이 한 3억 내지 5억 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가끔 차 엔진 오일로 갈러 가면 에어클리너 안 갈아줍니까? 그분 막 먼지 쌓인 거 버리고 새 거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산소가 들어가는 폐를 좀 청소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폐가 지금 노폐물이 얼마나 끼어서 막혔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닫혔는지 열렸는지 산소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일단 산을 올라가 봐요, 산을. 급경사 산을 올라갈 때 힘이 먼저 딸리느냐, 숨이 먼저 차느냐. 둘 중에 어느 게입니까? 숨이 먼저 차요, 힘이 먼저 딸려요? 숨이 먼저 찬 사람은 폐가 다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먹은 음식의 독성이 해독이 안 되니까 그 독성 물질은 주로 깼습니다. 이것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피부로 나오면 가려움증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독성 물질이 안 생기게 완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산소를 어떻게 집어열 건가? 문제는 우리 몸은 70%가 평균 물입니다. 근데 물의 성질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나요. 그죠? 안 끓다가도 끓으면 물이 넘쳐버리거든요. 우리 몸이 36.5도라는 그 체온의 항상성을 넘어설 때 세포 파열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열이 오르면은 피부에 땀구멍을 열어서 열을 빼요. 여름에 더울 때 뭐 나옵니까? 땀나지, 그죠? 열을 빼요. 반면에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가슴이 어때요? 가슴이 답답해. 왜 그럴까요? 야, 지금 몸에 열이 올라가지고 부피가 이게 몸에 수분이 팽창돼가지고 세포가 터질라 한다. 죽게 됐으니까 더 이상 열을 올리면 안 되니까 연료를 태우는 산화제인 산소가 못 들어가게 폐를 좀 닫아다고 이래요. 그러면 폐가 이게 피부에 땅구멍처럼 이게 열렸다 닫히는 거 아닙니까? 이놈이 이렇게 닫혀버려요. 그래서 뜨거운 물 속에 오래 앉아있으면 가슴이 어때요? 야, 답답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일어서 나오면 막 핑하고 어지럽잖아요. 그러면 요즘 와가지고 암의 원인이 산소 부족으로 나오잖아,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족탕, 각탕, 반신욕, 찜질방을 하는 게 맞을까? 우리 사모님 찜질방 잘 가십니까? 천만 다행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조금만 이해하면 이제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폐를 여는 방법은 몸을 춥게 하는 겁니다. 피부를 차게 하면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연료를 태워야 되겠죠. 그때 폐가 열려버려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등산할 때 막 숨차고 가슴 답답할 때 신발 양말만 벗어도 가슴이 어때요? 바로 그거예요. 발이 차면 폐가 열린다는 거. 그래서 이 발이 차면 건강이 돌아와요. 그래서 옛날에 그걸 영화로도 만들었죠. 맨발의 청춘. 그럼 발이 차면은 시려서 안 되지 않느냐? 발을 차게 해야 발이 뜨거워져요. 그래도.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을 인체를 돌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정요법이고 하나는 역종요법입니다. 동정요법은 역종요법은 뭔가 하면 참은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 요즘 그래서 알잖아요. 우리 역종요법이에요. 동정요법은요. 더우면 더 덥게, 참은 더 차게. 겨울에 추울 때 우리가 찬물에 손 넣고 뭐 열심히 맨손으로 일하다 보면 손발이 시리다 못해 끊어질 것 같아요. 좀 지나면요. 화끈화끈 열나지요. 그게 동정요법이에요. 발을 찬물에 넣고 맨발로 다닐수록 발이 더 뜨거워져 버려요. 원래 두한종렬이란 말은 머리를 차고 발을 뜨겁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머리가 차고 발을 뜨겁게 만들어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을 차게 할수록 이걸 데우기 위해서 내 몸에서 머리로 간 열을 발로 몰아주니까 머리는 시원해지고 발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두한종렬이 잘 된 사람은 어떠냐? 아무리 베개를 비워줘도 자다가 베개를 벗어버리고 잔다? 두한조결이 제일 잘 되는 사람. 옛날부터 우리가 고침단명이라 그러지요. 피가 자꾸 위로 솟구치는 사람은 베개가 자꾸 높아져 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혈액순환은 피는 항상 머리에서 이렇게 발 쪽으로 이렇게 흘러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화가 올라오면 피가 어디로 선다 그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선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전부 양말, 구두 이렇게 해서 발을 덥게 해주니까 폐가 다 다쳐버렸어요. 그리고 잠잘 때도 뜨거운 방에다 등을 대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열을 받아가지고 폐가 다쳐버려요. 그래 되면 만성 무력증이 와버려요. 에너지가 없어버려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내 몸에서는 산소 달라는 신호는 뭘로 와요? 먹고 싶은 걸로. 산소는 부족한데 계속 먹고 공기가 안 들어와서 태우지를 못하니까 비만만 나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오늘 가셔가지고 찬물 샤워하시고 저녁 굶고 곡식을 먹으면은 시골의 태비더미에 겨울에 이제 김나듯이 열나잖아. 그죠? 미생물 발효 때. 양계장에 닭똥 띄울 때는 70도 열나요. 근데 인간의 대장은 채소, 과일, 고기는 안 띄워지고 유일하게 곡식만 띄워져요. 아침, 점심 먹은 걸 저녁을 비워둘 때 밤에 대장이 일을 해요. 그 위와 대장은 반대로 일해요. 밤에 위에 음식이 차 있으면 대장은 일을 못해서 아랫배가 차지고 저녁을 굶어주면 위에 일할 에너지가 대장으로 가서 열을 주고 이게 발효될 때 6, 70도 열이 생겨요. 자, 우리가 추우면 옷을 많이 입습니까? 더우면 많이 입습니까? 그래서 아랫배가 뜨거워지면은 내 몸에서 옷을 벗는데 아랫배, 하복부, 엉덩이 이쪽에 지방을 분해해버려요. 왜요? 필요가 없으니까. 자, 우리 청고마비라는 얘기 들어봅니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다가오면은 말이 어떻다고요? 살찌는 거예요. 모든 짐승은 겨울에는 살이 쪄요. 여름에는 빠지고 사람도 똑같습니다. 겨울에는 3 내지 5kg 찌고 여름에는 3 내지 5kg 빠져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모님이 계속 여기다가 겨울처럼 과일, 생채소 또 저녁 많이 먹어서 아랫배가 차지면은 몸에 열이 안 생기니까 이걸 데우기 위해서 뭐가 낄까요? 지방이 끼는 거예요. 지방이. 그래서 단순히 볶은 곡식 먹어서 살 뺐다 그러면은 볶은 곡식이 하나님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들어가서 띄워질 때 나는 열로 인해 가지고 내 몸에서는 이제 두꺼운 지방층이 필요 없어져서 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슬리퍼 좀 좋은 거 사시는세요. 싸구려 신으면 남들이 돈이 없어 슬리퍼 신다 그거. 맨발로 다니더라도 아주 고급 슬리퍼 딱 신고 나가면 저 사람은 멋으로 신는다 거든요. 겨울에 나가서 사람들이 왜 그 겨울에 슬리퍼 질질 끌고 다녀 이러면 나는 발에 열이 많아서 이러면 되거든요. 이 겨울에 발을 차게 할 때 폐가 어떻게 될까요? 쫙 열립니다. 한 2주만 매일 찬물 욕조에 들어갔다가 나와보세요. 산에 올라가 보세요. 급경사 산을 뛰어 올라가도 숨찬 게 없어요.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압니까? 기억력이 살아나요. 조금 더 열심히 하면요. 머릿속에 칠판이 하나 생겨요. 어릴 때 머릿속에 칠판 하나 있었지요. 암산으로 해도 뭐라도 이제 그 기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10드럼의 산소를 소비합니다. 근데 우리가 폐가 다쳐 호흡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계속 그래 가면 숟가락 들고 얘들아 숟가락 어디 갔지 이제 찾을 때가 돼버려요. 치매가 제일 무섭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만이 문제가 아니고 먹은 음식을 태워내지 못하면 복부에만 지방이 끼는 것이 아니고 혈관에도 이게 기름때가 끼어버려요. 그럼 뇌가 막히면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이 곡식을 이제 먹어서 사람들이 좋다는 이유가 이 곡식 속에 잿물이 뭔지 알죠? 비누 만들 원료 아닙니까? 탄산칼륨이라는 천연 잿물이 혈액 속에 들어가가지고 혈관 속에 찌꺼기 기름과 결합이 되면 재활용 비누가 돼서 혈관도 청소하고 체지방도 분해하고 피부로 나올 때까지 다 분해해가지고요. 한 달만 꾸준히 먹어도 목욕탕 가면 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볶은 곡식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이 곡식이에요. 근데 현미 껍질은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껍질 속에 껍질을 태웠을 때 그 안에 미네랄이 흡수되면 호르몬 대사를 균형지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바르게 해주기 때문에 몸이 이제 정상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해서 항상성이죠. 오뚜기는 눕혀놓으면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오듯이. 그래서 우리 몸이 스스로 돌아오게 우리가 한번 기회를 줘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농사를 지면 밭을 만들고 씨앗을 심고 풀을 메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요. 그러나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이듯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바른 생활을 해줄 때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거는 목이 한계입니다. 삼키는 것까지만 우리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소화되고 동화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돌아가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잘하면 몸은 제 할 일을 제대로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내 몸이 할 일을 내가 막 조절하려고 호르몬제의 약을 줘버리니까 이게 리듬이 깨져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그 비만 약들이 되게 호르몬 성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몸에 악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고요. 아마 하루만 잘해도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건강이란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건강의 이상 신호가 올 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은 몸의 신호가 아니고요. 심리적 불안이 제일 먼저 옵니다. 뭔가 이제 위기가 와요. 이러다 내가 암이 안 올까? 이러다 내가 죽는 게 아닌가? 뭔가 심리적 불안이 온다면은 그 뭐 건강 염려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내가 생활을 바로 하라는 이제 비상벨이 이제 울리는 게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 이제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제일 큰 병이 뭘까요? 설마병이죠. 다른 사람은 다 그래 돼도 나는 설마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런 현상이 와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소화기관 쉬운 예로 그게입니다. 집을 질 때
기초를 안 하고 지면 아무리 잘 지도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요. 기초가 잘 된 집은 뼈대만 남고 다 흐려도 다시 리모델링이 돼요. 그래서 이 소화기관을 돌보는데 초점을 맞추면 돼요. 여기에서 인간이 최고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우리가 뭐 음식은 계절 따라 좀 바꿔 먹고 또 입맛에 맞춰 먹을 수 있지만은 이 자연 치유를 할 때 핵심은 간식과 저녁을 안 먹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절교를 해버려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처음에 그 독소가 빠질 때 먹고 싶고 뭐 그런 증세 오겠죠. 그 고비 한 며칠만 지내면은 나머지는 음식을 봐도 욕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먹고 싶은 욕구가 계속 지속된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가 우리 몸을 이제 지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피가 우리 뇌를 지배합니다. 혈액세포가 60가지 정도의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혈내 장벽을 통해 뇌에 들어가서 뇌를 지배해요. 알코올도 뇌로 들어가고 산소도 들어가고 당분도 들어가죠. 근데 뭐도 들어가는가 하면 어떤 화학 성분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학 성분들이 혈액을 통해서 뇌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나쁜 것들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소화기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소화기관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사람당 1000여 종의 세균이 1kg씩 있다면은 거의 대부분 소화기관에서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대변을 봐가지고 변이 모양을 갖춰야 되고요. 황금색이고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손으로 주물러도 구수할 정도가 돼야지 그것이 방구를 끼는데 막 악취가 심하다. 그건 썩은 겁니다. 요즘 보면은 대장 용종이 굉장히 많아요. 음식이 썩은 독소가 장의 점막을 손상하면 이제 용종이 생기고 더 깊이 들어가서 임파선을 손상시키면 선종이 오고 그것이 암에 우리가 전 단계를 안 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임금님 똥은 이제 매우라 그죠. 그래서 매우틀이라 그래서 나무로 만든 변기에 마른 풀이나 볏짚을 깔아서 임금님 똥을 받아서 궁중 내의원들이 맛과 냄새와 색깔을 보고 진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변을 보고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송충이는 솔잎 하나만 먹어야 되고, 그죠? 누에는 뽕잎만 먹고도 1600m나 되는 실크를 뽑아내주고요. 당나귀는 마른 풀만 주면은 최하 40년에서 60년 이상을 사는데 내가 좋아하는 빵을 주면 10년도 못 살고 죽어버려요. 휘발유 엔진은 휘발유, 경유차는 경유를 넣는다면 사람의 소화기관은 언제나 주식이 곡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밥을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 그치요? 밥은 별로고 그냥 이상한 것들을 자꾸 먹다 보니까 이 소화기관에 이 불협함이 생겨요. 그래서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별로 에너지가 많을 때는 웬만하면 밀어내고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다. 내 몸에 어떤 스스로 몸을 치유할 에너지 대사를 할 능력이 없을 때 내 몸에 조직에 부패가 일어납니다. 부패의 첫 신호가 어디 오는가 하면 입안에 냄새가 납니다. 잇몸 질환, 잇몸에 피가 난다. 또 입에 냄새가 난다. 이러면 하면 이미 내 몸 스스로 병을 이겨내는 1차 면역기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면역 기능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흉이
저녁 식사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못 살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 저녁을 못 먹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녁 모임을 피해야 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자녀들도 있고 학교 다니고 성인이 되어가고 결혼하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냥 한 끼 식사해서 우정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가족이라는 또 새로운 울타리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되면 또 가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걸림돌이 저녁 식사고 그것이 저녁 모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만 한다면은 언제든지 성공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게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제 혐기성균, 산소 없이 몸 안에 기생하는 이게 박테리아가 많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 진단이 나왔는가 하면 아데노 36이라는 바이러스는 이게 먹은 음식의 당을 지방으로 바꿔줘 버려요. 그래서 뭘 해도 이게 비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남자분인데 이게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뭐 음식을 설계 사무소를 하니까 가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비름을 갖다가 그게 뭐 바이러스도 죽이니까 한번 해보라고 줬더니만 와 그걸 먹고는 그냥 이 뱃속에 이렇게 쫙 빠져버려요. 그리고 살이 그냥 쭉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비만도 원인이 여러 가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몸 안에 공기 중에 산소의 3배, 한 65% 이상만 된다면은 그런 기생물들이 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집에가 이제 주무실 때도 바닥에 볼라를 끄세요. 겨울에도. 그렇게 해서 이게 외부에 우리가 잠잘 때는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외부 열을 의지했는데 볼라를 끈 대신에 창문을 좀 열고 곡식이나 떡을 먹어가지고 아침 점심에 뱃속에서 나는 열로 몸을 데워버리면 되겠죠. 그렇게만 한다면은 제가 봐서는 이제 비만뿐만이 아니고 피부 질환이라든지 모든 질환이 같이 다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마다 이 건강의 이제 포인트가 자꾸 바뀝니다. 예전에는 정말 먹을 게 없을 때는 밥만 잘 먹어도 건강한 시절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흙집에 살고 흙바닥에 뒹굴고 논에 가서 맨발로 하루 종일 지내고 이럴 때는 이 흙 속에 광물이 몸에 잘 흡수돼 들어와 가지고 이 미네랄 광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먹기만 하면 건강해졌으니까. 요즘 사람들 보약 한참 먹는다고 확 안 바뀌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오다가 이제는 화학농업이에요. 뭐를 심어도 제초제를 주기 때문에 못 심을 때도 기계로 하지만은 장화를 신고 논에 들어가지 맨발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흙을 통해서 피부로 어떤 광물을 흡수하는 시대는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먹는 음식에서 광물이 있는 뭐 볶은 곡식이나 이런 것이 안 먹기 때문에 거의 다가 이제 광물 미네랄 부족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광물의 가장 주 원인은 소금인데 소금마저도 지금 저염식으로 하게 하고 정제염을 쓰게 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람을 보고 병을 회복하는 핵심은 미네랄에 초점 맞춰야 돼요. 이 미네랄이라는 건 소금의 어떤 핵심을 두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 KBS 드라마 참화고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높은 산에 사는 사람들이 염소를 키우는데 소금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금을 안 주면 새끼를 못 낳는다. 지금도 야크도 그렇고 술록도 그렇고 사람들이 소도 그렇고 다 소금을 줘요. 소금으로 길들이고 그래야 새끼를 낳아요. 지금 10쌍이 결혼하면 거의 2쌍이 아기를 못 가집니다. 이게 몸에 뭐가 미네랄이 부족하면 1차적으로 호르몬 대사가 안 이루어져 버려요. 호르몬 대사가. 임신이 안 된다든지 어떤 기능에 장애가 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미네랄 흡수를 잘할까 하다가 이 미네랄이 제일 많이 균형지게 골고루 든 것이 첫째는 소금. 그래서 우리가 천일염을 잘 먹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막 소금을 밥숟갈로 퍼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은 몸에서 합성이 되지만은 이 광물은 흡수되지 않고 계속 공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태워서 재가 될 때만 거기에서 미네랄이 분리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볶음국식이나 볶음국식으로 만든 이제 떡을 먹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미네랄 공급 통로가 옛날처럼 우리가 뭐 겨울에 가서 물장구 치고 또 숲에 가서 미꾸라지 잡으면서 거기 빠져서 머드 속에 미네랄이 흡수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비누에다가 이 화산재나 광천수나 이 심해 머드에 광물을 넣어서 비누를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발라가지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마사지하고 씻어주면은 이 광물이 흡수되면서 피부 트러블도 다 사라져버려요. 피부가 심하면 발라놔도 되고요. 이 비누 속에는 양제물 성분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살 때 고기 한 저릇만 먹어도 막 건강한 그 시대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자꾸 뭐 먹습니까? 사람들이. 몸이 필요하면 고기 먹는데 지금 고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미네랄이다. 그래서 이제는 흙의 원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되면은 이게 피가 만족을 얻게 되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이제 참 요즘은 급속도로 이제 바뀌어 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소화기관에서 가스가 생긴다면은 주의하셔야 돼요. 가스가 생긴다는 것은 독소가 생기는 거죠. 이 가스 속의 독소는 혈액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피가 오염이 되고 뇌가 자극받으면 이유 없이 막 성질이 나고 기분이 나쁘고 우울증이 오고. 우리 연탄가스 취하면 기운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이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몸에서 생긴 암모니아 가스를 해독 못하면 혼수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스는 주로 단백질에서 와요. 단백질, 질소가 많을 때. 그래서 생채소나 단백질 이런 걸 좀 소화기관에서 부패되는 걸 좀 삼가하고, 가스만 생기지 않으면 항상 이제 마음도 맑고 정신도 분명해지고 몸도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가 자연 치유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에 좋은 거에 집착을 합니다. 누가 뭐가 좋다 그러더라. 근데 아무리 좋은 게 들어가도 음식이 분해될 때 생기는 그 독성 물질이 생기면 모든 것이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를 위장에 우리 몸 전체를 주관하는 힘이 있다. 결국은 사람이 건강과의 싸움은 식탁 위에 대쟁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식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바로 먹는 것에 대한 지식만 바로 가지고 있다면은 거의 별 문제 없이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활 다 정상인데 재수 없어 병 걸렸으니까 재수 좋아지는 뭔가를 찾다가는 이제 망가져 버리죠. 그렇다고 제가 뭐 교통사고 났는데 뭐 자연치유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생활을 바로 하고 거기에 더해서 꼭 필요한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집을 짓는데 기초처럼 생활이 바르지 않을 때는 어떤 걸 해도 별로 큰 효험이 없고 한순간에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거는요. 저녁 굽는 거 이론이 아니고 경험이잖아요. 하루만 해보면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하루만 해보면. 사모님 저녁 먹어본 적 있어요? 안 먹는 게 아니고 못 먹지요. 네, 먹으면 그냥 난리가 나니까 아주 중환자는 금방 예민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만 저녁을 2시 전에 식사를 딱 끝내고 위를 비워서 하룻밤만 자보면 그 이튿날 천국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세상의 치료법은 병이 하나면 약이 1000가지, 10,000가지 아닙니까? 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할까? 왜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피 검사 아닙니까? 우리 몸은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피가 몸을 고쳐요. 내 몸에 피가 원하는 삶을 바르게만 생활 습관만 잡아주면은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몸살이 나보면은 온몸이 쑤시고 아프잖아요. 우리가 의사가 배를 가르고 수술할 때 아플까요? 아파요. 똑같이 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인체가 스스로 조직 속의 독소를 빼내는 대수술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독소가 빠질 때 입에서 우리가 단내 난다 그죠? 몸살 나면 그 썩는 내가 나고 소변은 노랗다 못해 피피치고 그 독에 취해서 막 어지럽고 사실은 그 자체가 내 몸 스스로가 몸을 치유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지금 병들어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좀 바꾸면은 우리가 별 큰 문제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잡하다면은 뭐 힘들겠지요. 그러나 일단 기본 패턴만 바르게 딱 해놓고 우리가 이제 환자가 돼서 면역 기능이 없을 때는 뭐 요즘 밖에 나가면 새비름 엄청 많습니다. 뜯어다 소금물에 데쳐가지고 겨울에 묵나물도 해 먹을 수 있고 뭐 끓여가지고 차도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릇을 바꾼다든지 녹그릇 같은 거. 또 암 환자는 몸 안에 은혜 함량이 한 10분의 1에서 20분을 밖에 없으니까 뭐 은목걸이 팔찌가 차는 거. 뭐 한 번 하면 그만이지 뭐 죽을 때까지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해서 화학적이지 않으면서 내 몸에 에너지를 주고 몸의 어떤 염증을 억제시키고 면역 기능을 살려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걸 생활 속에 적용한다는 게. 사모님 집에 녹그릇 쓰세요? 예. 그래서 이제 광물이라는 게 뭐 우리가 재 속에 태워서 재에 광물이 많다 그러면 그 어떤 광물일까 잘 이해 안 되잖아, 그죠? 이 재를 먹는 건데 재를 혹시 간장, 된장, 항아리 만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 황토에 이렇게 옹기를 구워가지고 옹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말린 다음에 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유약이 잿물이잖아요. 체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이제 불에 구우면은 그 유약 속에 있는 광물이 1000도가 넘는 고열에 의해 가지고 녹아가지고 옹기를 갖다가 도금해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옹기 보면 겉에 그 반들반들 하는 거 있죠. 그게 금속입니다.
그래서 그 금속의 파장에 의해 가지고 온기 안에 음식이 신선하게 보존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아리가 좋다는 거죠. 그런 금속이 우리 몸에 부족할 때 체력이나 멸력이나 호르몬 대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우는 것이 기본이 소금과 볶은 곡식 종류. 그 다음에 이제 피부로 뭐 흙을 요즘 안 만지니까 뭐 문화가 그러니까 비누를 통해서라도 좀 광물을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한번 단순하게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위장의 음식이 보통 7시간 정도 머뭅니다. 6시간, 7시간. 예, 그래서 이게 2시 전에 끝나야 6시간 가도 8시쯤 완전히 비었는 상태에서 잠이 들 때 인체의 에너지도 충전이 되고 수면 중에 몸이 재생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잠자기 뭐 5시간 전에 먹으면 되지 하면서 뭐 새벽 1, 2시에 자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그거 안 맞거든요. 해가 지고 뜨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몸은 지배를 받으니까요. 어떻게 아느냐. 여기 있다가 미국 가보면 밤낮이 바뀌잖아요. 시차 적응이 힘들어요. 우리 몸은 낮과 밤의 리듬에 맞춰서 몸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뜰 때는 몸을 일하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해가 질 때는 얘들은 퇴근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사이클은 내 몸 스스로 조절이 아니고 태양이 뜨고 지는데 맞춰서 움직여요. 내 의지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 법칙, 자연치유라는 말은 태양이 뜨고 지는 그 법칙에 맞춰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가 졌을 때 위가 비워지려면은 2시 전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는 단백질을 안 먹어도 단백질이에요. 그죠? 근데 단백질은 원료가 단백질이 아닙니다. 아미노산이에요. 우리가 링겔의 주사를 맞으면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섭취해야 된다는 거고 비필수 아미노산은 안 먹어서도 몸에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인체를 여러 장기나 이 조직을 만드는데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순서와 종류에 따라서 내 몸이 다 만들어져 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곡식이나 일반 음식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은 수면 중에 합성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100일 전에 제일 많이 큰데 하는 일이 뭔지 아죠?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인들도 오늘 내가 초상집에 가기 때문에 키 재고 체중 재고 가서 밤새기 하고 와보면 키도 줄고 체중도 줄어 있어요. 이게 수면 중에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도 낮에는 안 자라고 언제 자라요? 밤에 다 자라요. 그래서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아미노산이 합성된 단백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단백질을 고기의 단백질이 내 몸의 단백질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시켜야 되는데 분해시키는 소화 기능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애들 키울 때 우유 먹지, 우유. 우유 줘서 애들이 토했을 때 그 냄새 한번 맡아보셨어요? 썩는 데가 있어요. 왜요? 단백질 소화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게 들어가면 부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고기나 생선을 먹고 나면 그냥 변의 냄새가 너무너무 독한 거예요. 암모에 대한 너무 많이 생기고 그 독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단백질이 때문에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는데 그 단백질을 완벽하게 아미노산으로 소화하는 기능이 내 몸에는 탄수화물 소화에게 그저 10분의 1 정도로 아주 저조하다는 거. 그런 논리를 보면은 인체는 단백질을 수용하는 기관이 아니다. 콩도 한 번에 많이 먹고 나면 방구 붕붕 끼고 옛날에 우리 그 볶은 콩가루에다가 식은 밥 비벼가지고 먹으면 엄청 맛있는데 먹고 나면 막 신물 오르고 깨서 차고 그러잖아요. 소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자체가 식물성이라 좋다, 뭐 단백질이라 좋다 이것이 아니고 핵심은 인체의 소화기관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맞춰야 돼요. 왜요? 이 몸은 경험의 책이니까. 어떤 것도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이 좋기 때문에 했던 거는 벗어버리고 진짜 내 소화기관에 맞는 음식이 피가 된다면 어떤 음식이 가장 완벽하게 소화될까? 입에서 항문까지 아무리 디벼봐도 채소의 섬유질 소화액은 제로라는 거. 0%예요. 생채소나 이런 거 질소 많은 거 먹으면 배추, 무 여름에 야직 해놓을 때 썩을 때 냄새 독하잖아요. 사모님 녹즙 잡숴 보면 알죠? 뼈에 막 가스 막 차잖아요. 썩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좋다고 광고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소화기관에 맞는 음식. 채소는 말린 나물은 질소가 완벽하게 사라져요. 그래서 묵나물 같은 게 제일 좋습니다. 최소한 익히면 질소는 반 이상 줄어들어요. 옛날 엄마들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이 나물을 많이 삶, 요즘은 뭐 채소 삶아가지고 그 물을 뭐 마시는데 옛날에는 그 많은 채소 막 삶으면은 그 물 마셨어요,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맞는 거예요. 질소니까. 썩으니까 먹어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은 육감이 있어요. 근데 어린애도 육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절된 아이들은 절대로 김치 안 먹고 콩밥 안 먹어요. 맞습니까? 왜 안 먹을까요? 채소 내 몸에 소화액이 없거든. 콩 내 몸에 소화액이 없거든. 그런데 야 이놈아 이거 먹어야 건강해가지고 막 집어가지고 먹다 보니까 먹게 된 거지 육감을 다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보면은 이 소화기관에 뭐가 맞는지는 대변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이거죠. 똥은 싸러 가지만 대변은 보러 가지 않습니까? 현미밥 좋다고 먹어보면 검정쌀, 요즘 옥수수 나는 거 먹고 가보면 화장실 가보면 그냥 나오거든요. 소화 안 되는 거예요. 섬유질이. 그래서 어쨌든지 한번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강의한 게 쭉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새비름이 뭔가 하면요. 수은이 들어있어요. 수은. 일반 금속 수은은 몸에 축적이 되고 정신장애를 일으키죠. 미나마타병이라 그래서. 그런데 이 수은이 산소나 염소나 황과 결합이 되면 무기수은이라서 균을 죽이는 살생력은 있으면서도 몸에 축적이 안 됩니다. 옛날에 그 종기 빼는 거 있죠. 종기. 엄마들 이 배 만지면 막 덩어리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종기 빼는 이명래 고약 알죠? 이명래 고약 원료가 쇠비름이에요. 이명래 고약 사서 보면 거기에 마취현 써놨어요. 마취현이 뭔가 하면 쇠비름 이파리가 말 이빨 같다 그래서 마취해라고 써놨어요. 쇠비름 써놓으면 다 알아듣는데 그거 써놓으면 남들이 다 알면 안 되니까 그냥 마취현 써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잘 섭취하면 몸에 덩어리 뭉치는 것도 사라지고 좋겠지, 그죠? 그래서 이걸 계속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래서 장명체라고 합니다. 장명체. 우리 사모님 오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건강하게 오래.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진짜 좋은 건 가까운 데 다 있다는 거죠. 새비름이 이제 환도 있고 하니까 뭐 끓여 먹기 힘들면 그 비싸지 않아요. 그런 걸 우리가 작은 것부터 바르게 해서 생활을 맞춰놓고 뭐 중병이 올 때는 또 다른 걸 하더라도 바른 생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요.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신 주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올바른 방편을 따라서 몸이 원하는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남은 여생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건강의 파수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